하겠습니다. 자, 참 이게 한미 간에 지금 굉장히 이상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원래 한국의 대통령이 뽑히면 미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통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뭐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대 강국이 다 통화를 하고 뭐 축하하고 뭐 다음에 보자 뭐 이런 정상회담 약속도 하고 이제 그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벌써 당선된 이후에 3일째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한테 지금 하는 축하 메시지도 보면 중국 이야기를 거기다 끼워 넣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역대 대통령들은요 대부분 다 이미 끝나고 난 다음에 빠른 거는 그날 당일 뭐 아니면 좀 늦으면 바로 그 다음 날 전부 다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된다고 보세요? 전화선이 끊어졌나? 아니 전화번호를 모르나? 한국에서는 지금 하려고 어떻게든지 빨리 그거를 통화를 성사시키려고 이재명 측에서 상당히 이제 대통령 붙여드려야 되겠네. 이제 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좀 유념해서 신경 좀 예. 써주세요. 예. 저희 우리 채널 살아야 돼요. 채널 살아야 예, 되니까. 꼭 여기 적어놓을게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그거 꼭 조금 예.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쪽에서는 애쓰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뭐 뜨뜻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아직까지 좀 외면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 조율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오늘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것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글을 썼어요. 근데 네. 지금 미국 측에서 봐도 이런 거죠. 이 트럼프 행정부가요. 이 1기보다도 2기가 더 인사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요. 민주당 정권이 되든 공화당 정권이 되든요. 음. 외교 안보 이거는요. 워싱턴에 그 싱크탱크들 있잖아요. 네. 싱크탱크 중에 무슨 중립적인 데도 많아요. 네. CFR 뭐 이런 데는 굉장히 CSIS 이런 데는 굉장히 중립적인 그러니까 이게 초당파적인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이게 뭐 당파적인 이익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초당파 바이파르티전 그룹 해갖고 그런 것들을 많이 작업을 해요. 미국 네. 특히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뀌더라도 큰 맥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동아시아 한반도 전문가들 좀 알고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렇습니까? 국무장관, 국방장관 뭐 별로 그쪽 방면에 큰 전문성과 큰 그 경력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구미에 맞춰서 그걸 그 돌격대처럼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갖다 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의 외교안보 라인이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정권의 탄생이라는 것이 트럼프 그쪽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뜨뜻미지근한 정도가 아니고 얘들하고 무슨 거래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것도 확실하게 못 정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미국은요 우리 선거운동 다 주한미 대사관에서 정리해서 다 본국에 보냅니다. 다 보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항상 있잖아요. 세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땡큐가 아닙니다. 쉐쉐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뭐야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의 저는 참 인상적인 장면이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요. 그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뽑혔는데 입장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백악관 대변인이 있죠. 막 찾아요. 찾더니 막 서류 뒤지더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동맹국이잖아요. 주한미군이 지금 28,000명이 주둔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한국 대통령이 뽑혔기 때문에 이거 뭐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저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정치적 쇼라고 봅니다. 딱 보면 그래 뭐 별거 아니야 너네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 세상에 지금까지 제가 백악관 대변인 저런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서류를 갖다 백악관 대변인이 그날 발표할 중요한 것들은 다 앞에 와서 철을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제공을 했어요. 또 그 안에다가 중국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는 결국은 이 이재명 정권이 결국 친중 정권이다라는 것을 했고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의 지명 그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금 지명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너네들 지금 뭐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아주 장문의 입장을 냈습니다. 이 동맹 외교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지적을 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종석 지금 국가정보원장, 자 이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론자입니다. 북한을 이해해야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 내정자, 이분은요 그 남북 간의 대화 이거 할 때 북한에 정말 가서 열심히 퍼준 분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 사람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으니, 자 거기다가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상 업적으로 참가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내부에서 가지 말자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번에 G7 회담 6월 14일 열린 회담에 우리가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미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인이 뭘까요? 너 이재명 정권, 너네들 가만 보니까 중국하고 좀 가까운 것 같아. 그래 한번 잘해봐. 응? 너네 우리 없이 한번 해볼 수 있니? 잘해봐. 라는 메시지를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주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타날 효과는 미군 뺄게. 자, 그리고 관세 있잖아. 너네들 그 잘 만드는 거 자동차 뭐 철강 같은 거 세게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뭐 올라면 한번 와봐. 남아공 대통령이 그 트럼프 앞에 가서 창피당한 거 보셨죠? 젤렌스키 창피당한 거 보셨죠? 딱 트럼프가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쉐쉐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이게 그 역대 이랬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이게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네. 이게 트럼프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측면도 물론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당일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당일날 통화했어요. 당일날. 그리고 그 저번 대통령이었던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당선 수락, 그때는 이제 그 뭐 지금 같은 탄핵 그 대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선거 끝나고서는 이제 인수위 기간 거쳐서 한 두어 달 있다가 이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취임했을 때 통화를 한 게 아니라 당선 수락한 날 5시간 만에 통화했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그 당시 당선자들 다 그랬어요. 네. 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금 사흘이 지나 뭐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뭐 엉뚱하게 시차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누가 그 얘기를 믿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당일날 통화를 했던 이 트럼프가 지금 왜 이러는지, 이게 모든 국민이 이거 지금 굉장히 의문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절대로 아닌 게, 저번에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그 직무대행으로 할 때 트럼프와 통화한 거 하나 그 기사 내갖고서는 갑자기 이제 그렇죠. 지지율 인기가 올랐단 말입니다. 뭐 출마하신다면서요? 네. 뭐 그 이야기 한번 했죠. 그 얘기 한마디 하면서 그거 누가 흘렸겠어요? 트럼프가 한국 언론에 흘렸겠습니까? 네. 빤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초반 지지율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심지어 그 몇 시간 동안 김밥까지 드셔가면서 네. 그걸 꼭 그렇게 카메라까지 그 앞에서 김밥을 먹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굉장히 지지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이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네. 그럼 통화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해에 지금 항공모함을 지금 띄우고 전투기 출격을 시켰다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었다면서요?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최근에 서해에다가 지금 그 봉을 이제 세워서 이제 네, 지금 구조물을 세워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해 항모를 띄웠다는 건요. 이 지난번 한미연합 훈련할 때 항모가 이 미국 항모가 처음으로 서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난리 났습니다. 난리 그때. 났었죠. 이 중국이요. 네. 뭐 어마어마하게 왜 그러냐면 항모가 한번 뜨면요. 그 일대가 전부 다 감시구역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중국의 이쪽 이 베이징을 중심한 이쪽 연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이 군사적 지역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걸 전부 다 탐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난리친 중국이 예. 이제 서해에다가 저렇게 띄워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쉐쉐 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중국.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하나 지나가면요. 거기 그 중국의 사드를 왜 그 반대를 했습니까? 이게 그 사드가 이게 탐지할 수 있는 그 사정거리가 북한 지역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중국 동북 삼성이라든가 네. 저 베이징, 텐진 이런 데까지도 다 볼 수 있다. 네. 자기네 나라 그 영토까지도 다 이렇게 사드를 통해서 탐지 가능하다 그거 아닙니까? 저 항공모함 같은 게 하나 뜨면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럼 네, 근데 우리 그래서 다 보죠, 저런. 예, 그러니까 저기 저 서해안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왔을 때 그냥 경기를 일으킨 건데 저기다 이제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데 저기다가 구조물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저런 항모를 출격을 시킨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외교관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중국과 대만 전쟁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그는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내가 대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침공을 외계인이 이 지구를 침공하는 문제처럼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시진핑은요 이미 2027년 전까지 영토 확보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자기의 3기 임기 끝나기 전까지 그렇죠. 이미 대만을 합병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만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왜 띄우겠습니까? 결국은 주한미군을 겨냥을 해서 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미군들 움직이지 마. 바로 그겁니다. 평택 기지와 우리 청주 기지의 F-35 있잖아요. 그거 겨냥한 거예요. 움직이지 마 너네들. 네. 우리 대만 들어갈 때 너네 꼼짝 마. 네. 딱 그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쉐쉐 하면 하면 돼요? 되는데 근데 쉐쉐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럼 미군이 지금 28,500명 주한 미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기동군 아니에요. 네. 그 5,000명. 그거를 어디로 빼요? 신속 배치군 빼죠. 네, 신속 배치군은 이제 괌이나 이런 데 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저 빅터차 같은 그 빅터차는 원래 뿌리가 한국계입니다. 맞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한반도 전문가인데 빅터차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 정도 신속 기동군 5,000명, 28,000명 중에 가장 핵심 역량 그거를 구함 같은 데로 빼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철수할 수도 있다. 네. 28,000명 다 철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 5,000명의 신속 기동군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이 무력 침공했을 때 그 육군 역량 있잖아요. 지상군은 한국이 100%다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한국이 100%다 감당해야 돼. 근데 저거 보세요. 저 서해안의 잠정 조치 수역에 사상 최초로 중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씀도 못 하고 계세요. 네. 쉐시에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왜 트럼프하고 대통령 저기 통화도 안 되는데 저기다 쉐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독도 인근 해역에 일본 자위대 그 들어왔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그거? 한번 배 타고 들어가죠. 네? 가죠. 독도 가서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이제 엄중한 우리가 외교안보 위험 지역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가만 보니까 지난번 저 이 싱하이밍한테도 하는 거 보니까 그거 그냥 받아 적고 있더라. 싱하이밍 뭐라고 그럴 때. 자 그리고 세시한다고 그러더라. 근데 우리한테 땡큐라고는 이야기 안 하네. 자 그리고 뭐 실용 얘기하겠다고 그래? 그 뭐 안미 경중 하겠다고 그래? 그래 한번 해봐. 딱 그런 거거든요. 지금 미국 스탠스가. 자, 딱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스탠스인데. 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예전에 남북 관계 서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지금 재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정부 구성을 하게 되면 미국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면 지금 저는 통화 이거 꽤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진짜 저희가 국가 안보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이 통화 안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박수치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정권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정권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금 그 미국이나 일본 대사 뭐 중국 대사 마찬가지고 지금 접견했나요?
했죠. 아직 기사 없죠. 안 했고요. 근데 이제 뭐 통화도 통화인데 과거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뭐 대통령 전 대통령 다 당선 직후에 미국 대사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일본, 그 중국, 러시아 뭐 주요국 대사를 다 적겨냈어요. 4강 대사를 바로 네, 적겨놨죠. 바로 적겨. 그 다음 날로 다 적겨냈어요. 근데 조셉윤 대리대사 만났다는 얘기 아직 없죠. 없습니다. 더군다나 조셉윤 대사는 한국말도 되게 잘해요. 아이, 저 뭐야 초대도 못 받았잖아요 취임식 때. 예. 자리 없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앉을 자리 있는데 저 너네들 대사 자리 안 사실 조셉윤 대사는 통역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 물론 미국 분이시지만 근데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이게 뭐지? 저는 통화도 통화인데 왜 한국에 있는 주요국 대사들도 아직 적겨냈다는 얘기가 없지? 여러 가지로 지금 미스터리에 빠져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여러분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단지 이게 뭐 아이고 잘됐다 막 꽃이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분이죠. 정말 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참 저는 안보 리스크가 이게 지금 커지면 이게 지금 국내 주가 문제, 경제 문제 전부 다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유념하게 봐야 될 문제고 지금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장문에 지금 그 이 입장을 올린 것도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지점을 아마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아주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한동훈 전 대표가 썼던 저 내용을 읽어보시면 지금 이 위기가 얼마나 지금 엄중한 건지 이 중요한 건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